드디어 닥터 헬은 마징가 제트 경멸용의 하늘을 나는 기계수 제노사이더 F9을 완성시킨다. 마징가 역시 언젠가 하늘을 날 거라 생각한 닥터 헬은 아수라 남작으로 하여금 마징가가 하늘을 날기 전 없애버리라고 명령하는데, 고곤대공의 정보를 통해 마징가가 론도벨과 떨어져 광자력 연구소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수라는 제노사이더 F9과 함께 광자력 연구소를 습격하기 위해 서둘러 출격한다. 한편 광자력 연구소에 도착한 코우지, 마징가 팀을 이곳까지 전송해준 게타 팀도 그동안 자리를 비워두었던 사오토메 연구소에 들러보기로 한다. 오랜만에 돌아온 코우지를 반겨주는 코우지의 동생 시로. 그런데 광자력 연구소에는 시로 외에 노쏘리, 세와시, 모리모리 3명의 박사만 있을 뿐 유미 교수는 보이지 않았다. 모리모리 박사의 설명에 의하면 유미 교수는 북미에 있는 테슬라 라이히 연구소에 가 있었는데, 유미 교수가 그곳에 간 이유는 마징가 제트가 하늘을 날기 위한 파워업 파츠 제트 스크랜더 때문이었다. 마징가 제트와 같은 초합금 제트로 된 날개인 제트 스크랜더의 조립은 이미 완료된 상태. 하지만 최종 조정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유미 교수는 로봇과 로켓 공학의 권위자인 스미스 박사를 만나기 위해 테슬라 연구소로 간 것이었다. 하지만 그런 문제라면 굳이 직접 만나러 가지 않아도 메일로 연락을 주고 받아도 될 일이었는데, 이처럼 유미 교수가 직접 테슬라 라이히 연구소까지 가야만 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 모양이었다. 다행히 오늘 돌아올 예정인 유미 교수를 기다리며 코우지는 제트 스크랜더를 구경하기 위해 제육 경납고로 향하고, 그 사이 삼박사는 마징가 제트와 함께 그룬거스트 이식의 정비를 하기로 한다. 제트 스크랜더를 보고 마음에 들어하는 코우지. 그런데 그때 옆에서 괴수의 울음 같은 소리가 들려온다. 옆이라면 잠겨져 있는 제7경납고. 사야카의 말에 따르면 그곳에는 시작형의 광자력 엔진이 엄중히 봉인되어 있다고 하는데, 예전 카부토 박사가 마징가 제트보다 이전에 만든 것으로 사고를 일으켜 봉인되어 있다는 광자력 엔진의 프로토타입. 하지만 방금 전에 진공은 거기서 전해져 온 것 같았는데, 설마 시작형 광자력 엔진이 움직이기라도 한 건가? 코우지는 왠지 대단히 위험한 물건이 그 안에 봉인되어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쿠스아는 어째서인지 아까부터 두근거림이 가라앉지 않고 있었다. 때마침 광자력 연구소로 돌아온 유미 교수. 다행히 제트 스크랜더의 무선 유도 장치의 문제는 스미스 박사의 어드바이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유미 교수가 직접 스미스 박사를 만나러 간 이유인 그것에 대해선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한 모양이었는데, 유미 교수는 그 문제는 뒤로 미루고 우선 제트 스크랜더의 완성을 서둘기로 한다. 이제 제트 스크랜더가 최종 조정 단계를 거쳐 완성되길 기다리는 동안 코우지와 사야카는 새로운 파일더인 제트 파일더와 다이아나네이의 기동 테스트를 하기로 하는데, 새로운 파일더는 이전보다 기동성이 뛰어나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다이아나네이 역시 별 문제 없이 기동 테스트를 마치고 귀환하려던 그때, 광자력 연구소에는 미확인 비행물체가 접근 중이라는 경보음이 울린다. 기계수의 출현. 유미 교수는 제트 스크랜더가 개발 중이란 사실을 알고 기계수들이 쳐들어온 거라 생각해 이것은 함정일 거라 판단하고 마징가 제트의 발진을 허가하지 않는다. 하지만 코우지는 지상전투용의 기계수뿐이라며 마징가 제트의 출격 준비를 부탁하는데, 그룬거스트 또한 정비 중이라 곧바로 출격하기는 어려웠기에 코우지는 더욱더 마징가의 출격을 고집한다. 그럼에도 유미 교수는 갑자기 비행형의 기계수가 나타날 경우를 상정해 지금은 연구소의 배리어를 펼치고 방어에 전념하면서 상대의 수를 지켜보자고 하는데, 하지만 코우지는 그 사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될 거라며 그것을 용납할 수는 없다며 끝내 마징가를 타고 출격한다. 코우지 역시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겨우 완성되려 하는 제트 스크랜더가 파괴당할 경우 더 이상 광자력 연구소를 지켜낼 수 없었기에 죽음을 각오하고 기계수와 맞서기 위해 출격한 것이다. 기계수는 마치 마징가를 유인하는 것처럼 멀리서 지켜만 보고 있었다. 코우지는 이대로 녀석들에게 끌려다닐 수만은 없다며 기계수를 쓰러뜨리기 위해 접근해 공격하는데, 그때였다. 코우지가 광자력 연구소로부터 멀리 떨어지자 아수라 남작은 기다렸다는 듯 비행 요새 구울을 타고 나타난다. 아수라 남작이 노린 건 마징가가 하늘을 날기 전에 광자력 연구소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멀리 유인당한 코우지로선 시간에 맞춰 광자력 연구소로 돌아갈 수 없었고, 더군다나 아수라는 하늘을 나는 기계수 제노사이더 F9을 출격시켜 코우지를 더욱더 궁지로 몰아넣는다. 절체절명의 위기. 사야카는 제노사이더에 의해 포위당한 마징가를 구하기 위해 출격하려고 하는데, 이때 보스가 선수를 치며 사야카에게 뒤를 맡기고 먼저 출격해버린다. 그리고 이 몸이 시간을 벌겠다며 반드시 제트 스크랜더와 도킹하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보스는 보스보로트를 자폭시켜 일부 기계수들을 쓰러뜨린다. 코우지는 보스를 불러보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가 없었다. 보스가 자폭했다는 사실에 대해선 도저히 믿기 어려웠는데 그때 티링크 시스템이 발동, 그룬거스트가 기동하기 시작한다. 아직 정비가 덜 끝나 있던 그룬거스트 이식은 쿠스하의 염동력에 의해 떼어져 있던 장갑판이 저절로 장착되어 정비를 마치고 출격한다. 쿠스하는 그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는데 분노한 쿠스하, 그룬거스트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기백에 아수라는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쿠스하에 이어 사야카도 출격하겠다며 다이아나네이를 타고 출격하고 코우지 역시 유미 교수에게 제트 스크랜더의 사출을 부탁하는데 기계수에게 포위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트 스크랜더와 도킹하는 것은 도저히 무리 같아 보였지만 코우지는 도킹의 타이밍은 어떻게든 맞추겠다며 보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제트 스크랜더의 사출을 거듭 부탁한다. 그리고 그때 고속으로 연구소로 접근하는 또 다른 물체를 탐지하는데 그것은 SRX팀의 류세이와 라이였다. 流星伊達剣弾こっちの敵は俺と R1 に任せてくれこちら SRX チームのライディス少尉これより援護行動に移る 새로운 적의 증언인 줄 알고 놀랐던 유미 교수는 극동지부 오카 장관의 명령을 받고 출동한 아런과 알투라는 사실에 안도하는 한편 제트 스크랜더의 최종 확인을 서둘러 마침내 제트 스크랜더를 발진시키기 위해 캐터펠트를 연다. 그러나 이를 간파하고 있었던 아수라는 숨겨둔 제노사이더를 꺼내 저 붉은 날개는 마징가 제트의 것임이 틀림없다며 파괴하라고 명령한다. 여기까지 와서 스크랜더가 당해버렸다는 사실에 코우지는 좌절하고 마는데 그때였다. 기계수에 당한 줄 알았던 제트 스크랜더는 무사하였다. 마침내 제트 스크랜더와 합체해 성공의 하늘을 날 수 있게 된 마징가 제트. 코우지는 진심으로 화나게 만든 것을 죽을 정도로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며 아수라를 공격한다. 지켜봐줘 보스. 너의 원수는 나와 하늘을 나는 마징가 제트가 해주겠어. 결국 아수라는 이번에도 마징가 제트를 없애는데 실패하고 후퇴한다. 보스 덕분에 마징가는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다. 코우지는 보스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는데 그때 옆에서 들려오는 보스의 목소리. 보스는 이 몸이 너를 위해서 죽으리라 생각한 거냐며 자폭 직전에 탈출했다고 한다. 이름하여 보로트 다이나마이트. 보스의 비장의 카드인 이것은 역시나 평범한 자폭이었다. 그리고 보로트 또한 원래 쓰레기 더미였기에 곧 수리할 수 있었다. 닥터엘이 다음에 어떤 기계수를 보내올지 알 수는 없지만 이로써 마징가 제트에게 일단 약점은 없어진 것이다. 그리고 옆에서 저 붉은 날개를 자신의 기체에도 달고 싶다는 이 남자. 연방군 극동지부 SRX팀 소속의 류세이 다테 소이였다. 류세이는 반년 전까지는 단순한 고등학생이었지만 군이 비밀리에 행한 적성검사에서 잉그램 교관의 눈에 띄어 SRX팀에 합류하게 되었는데 류세이는 로봇을 좋아하고 그 외에 다양한 사정이 있어 군에 들어오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잉그램 교관에게 조종당했던 걸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일반인이었음에도 어느새 SRX 계획에 참가하게 되었다는 류세이의 말에 쿠스하 또한 자신과 똑같다고 생각한다. 한편 코우지는 유미 교수에게 제7 경납고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며 물어보는데 그러자 유미 교수는 모든 것이 끝난 뒤에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코우지가 눈치채버린 지금 이 이상 숨길 수는 없겠다며 제7 경납고에 봉인되어 있는 건 광자력 반응로를 탑재한 마징가 제트의 프로토타입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카부토 박사가 마징가 제트 이전에 만든 슈퍼로봇의 시작형 기체. 하지만 그것에 탑재된 시작형의 광자력 반응로는 제어가 너무나도 곤란했었는데 그 결과 광자력 반응로는 실험 중에 폭주 사고를 일으켜버렸고 그 사고로 인해 코우지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이었다. 사고가 일어난 뒤 카부토 박사는 프로토타입의 마징가 제트와 광자력 반응로를 제7 경납고에 봉인하였고 이후 카부토 박사는 유미 교수에게 뒤를 맡기고 연구소를 떠난 것이다. 유미 교수는 앞으로도 그 마징가를 사용할 일은 없을 거라며 아니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닥터 헬은 또다시 마징가 제트의 파괴에 실패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분노하고 있었다. 그러자 이때 브로켄백작은 마징가 제트를 쓰러뜨릴 책략이 있다고 말하는데